안녕하세요. 미스터복 웃음보기 이정복입니다. 미스터복의 PPT 자료 1500장 중에 그 6번째 자극 반응 적응의 콜로케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자극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극이 결국 반응도 또 투트랙으로 와요. 어떤 반응? 수능, 그러니까 수능 받아들이거나 저항을 하거나, 그거의 다음 단계가 적응을 하는 거죠. 결국은 네코드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극 반응 적응을 아우르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항상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 넘치면 제거하고 모자라면 채우는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내 외적 변수에 대하여 대응하려는 인체 성질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성의 어떤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먼저 기본적으로 체킹하는 게 뭐예요? 체온과 혈압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활력 증후 지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면에 있는 것처럼 혈압, 혈당, 체온, 체내 수분이 항상성의 4대 지표라고 생리학 분야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객을 관리하거나 고객을 운동시킬 때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될 게 뭐예요? 역치라는 게 있어요. 역치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단어 속에, 수치 속에, 문장 속에 그 답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틈역자란 말이에요. 지금의 방들은 문틈, 그러니까 방과 방 사이에, 거실과 그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옛날 집들 가면 틈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문틈역이라고 해서 결국 물이 넘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문틈만큼의 채워진 상태에서 물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런 역치, 쉽게 얘기해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준점이 넘어갈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몸이요. 그래서 이 역치에도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유 아파라는 통증 역치가 있고요. 내가 몸을 터치하는 촉각 역치가 있고, 또 운동 역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빨리 뇌에 도달하는 게 어떤 역치가 제일 빠를까요? 왜? 우리가 적응을 하고 네코드 변화를 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제일 빠른 게 촉각 역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라고 하지만 또 금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손은 되는 순간 거기서 전압이 생겨요. 우리가 쉽게 이제 전기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결국은 전류의 흐름은 전압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체는 공간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이 이루고 있다는 것은 소통 흐름에도 관여를 하지만 질서 유지. 너는 왼쪽 상부에 있어야 돼. 복부에. 간은 오른쪽 복부 상부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정위치를 맞춰주는, 다른 말로 하면 질서 유지를 강력한 요소가 압력이라고 봐요. 그거를 잘 생각하면 이 그림을,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 도식화를 보면서 해석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극을 할 때 이제 내가 손으로 자극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기구를 통해서 자극할 때 반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부 생리학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해부 생리 계통을 10계통 또는 12계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10개 계통으로 얘기를 할 때 10개 계통 중에 과연 우선순위는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설계 기준을 봤을 때 그 기준에 의하면. 그럼 인간의 설계 기준은 또 뭐냐? 라고 할 때 인간의 설계 기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기준은 결국은 움직임과
어울림이라는 거죠. 움직임이라는 것은 내가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도 되겠죠. 근데 이동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력, 힘도 필요해야 되지만 자세 유지도 필요하고 안정성도 필요하고 열도 필요하겠죠. 이게 결국은 근육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해부생리 계통의 10계통이나 12계통도 다 이 근육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것을 우리는 해부생리학적 관점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반응, 수능 저항에 있어서 이 10계통이 작동할 때 여기서 우선순위는 소화, 호흡, 순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화는 에너지다, 호흡도 에너지다, 순환도 에너지다. 그렇다면 에너지라는 것은 뭐야? 라고 할 때 생명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 유지와 활동에 필요한 요소를 어디서 나는 얻을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화학적 요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요. 항상 투트랙이죠. 물리적인 요소의 운동이나 수기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에너지가 돌아가는 것을 또 알아차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정 시간 지나면 적응을 하는 거죠. 누가? 몸이, 나의 몸이. 적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코드 변화. 결국 뇌의 존재 여부는 뭡니까? 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뇌와 신경은 항상 쇠뚜루 가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신경이라는 애는 또 뭐야? 라고 할 때 인체에서 해부생리학적 관점에서는 조절 기능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조절하는가? 넘치면 제거하고 모자라면 채우게끔. 그러나 총량제에 의해서 가는 거죠. 아니 총량제가 있어야지만이 넘치는 데는 모자란 데 보내고 모자란 곳을 넘치는 곳에서 또 보내고 그걸 서로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요법 중에 하나인 운동을 시키고 물리요법 중에 하나인 수기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다, 치유된다, 개선된다는 어떤 목적까지 달성할 수 있다. 결국 이거를 회복, 치유, 개선됐다는 게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게 뭐야? 항상성이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의 관리의 목적은 결국 뭐냐? 라고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항상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스터복의 PPT 1500장 중에 그 6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